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한남더힐과 최악의 주거 환경으로 꼽히는 서울역 영등포 일대 쪽방촌의 월세가 비슷하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주거 비용은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면적당 최저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세 월세가 일반적인 미국 저임금 근로자의 수입 중 50% 이상이 주거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마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1위에서 5위까지를 구글에서 검색했더니 1위는 한남 더일이었습니다. 뭐 아마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어, BTS가 숙소로 이용해 하면서 뭐 일반인들한테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원래부터도 대기업 회장님이나 정치인, 고위 공무원, 뭐 유명 연예인들이 한남 더일에 많이 거주를 했었죠. 뭐 최근에 이제 검색해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지금 한남 더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검색이 됩니다. 뭐 이럴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은 주거지입니다. 나머지 2위부터 5위까지도 보시면은 전부 공통점은 강남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구글 검색 결과 이제 동까지는 아마 정확하지 않게 표시가 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롯데월드 이제 시그니얼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에 위치돼 있는데 지금 여기 강남구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주소지에는 조금 오류가 있겠지만은 이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한남더일 같은 경우에는 74평 기준 193억 원, 평당 가격으로 보면은 2억 6천만 원. 대체로 보면 비싼 고가의 아파트들이 평당 가격이 2억 원은 2억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뭐 이런 곳을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뭐 저축하고 월급 모아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비싼 한남 더일하고 어 쪽방촌 거주 비용이 왜 비슷하다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앞서서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로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하냐면 서울역 영등포 인근에 한 평이 안 되는 공간이 이제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곳에 왜 이제 이렇게 월세를 내고 들어가 사냐면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선불로 지급하면 한 달을 거주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주거지거든요. 쪽방촌은 가로 140cm, 세로 220cm. 그러니까 가로 140cm면 성인이 양팔을 벌리면은 대략 이제 벽과 벽이 이제 손에 닿을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세로 220cm면은 한 180 정도 되는 성인 남자가 누우면은 한 50cm 정도의 공간이 남으니까 뭐 그 주거 환경이 얼마나 이제 비좁은지 이런 것들은 아마 뭐 상상하시면은 금방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 평이 채 되지 않는 공간에 뭐 냉방, 난방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은 물론이고 뭐 비가 새 가지고 바닥이 흥건한 이런 이제 환경에서 이제 주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한 명 정도가 누워 가지고 비바람 막아주는 정도의 주거 환경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뭐 요거는 이제 검색해서 이제 나온 사진인데 뭐 주 안에 이제 집 놓을 공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없죠. 그냥 사람이 하나 누워서 잘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이제 공간이 이제 주어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막 밖에서 유입된 이제 뭐 결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환경이 이제 뭐 벽지 뜯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창문에서 이제 그런 어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외부에 이제 외풍이 이제 심해서 뭐 이렇게 방풍망 작업을 해둔 것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쪽방촌은 사실상 뭐 주거지라 하기도 좀 어려운 정도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한남더일과 쪽방촌의 평당 임대료로 보면은 한남더일보다 쪽방촌의 월세가 더 비싸다는 사실이 좀 놀랍지 않으세요?
실제 한남 더위를 평당 월세로 계산하면 한 달에 25만 원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쪽방촌은 보증금 없이 25만 원을 선불로 내면 0.54평 정도의 공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평이 안 되는, 그러니까 반평 정도의 공간이 실제로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화장실이나 세면장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공용 공간을 사용해야 되고, 뭐 부엌 같은 경우에도 뭐 부엌이라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뭐 거의 이제 가스레인지 하나 정도 뭐 그런 정도가 이제 주어지고, 나머지는 거의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설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뭐 면적당 주거 비용으로 보면은 쪽방촌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주거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주거 비용을 이제 왜 이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보시면은, 먼저 한남 더힐의 월 주거 비용을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남 더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작은 평수, 그러니까 26평 기준으로 반전세로 이제 나온 가격이 1억 14억, 보증금 14억에 월세 160만 원입니다. 뭐 비싸긴 비싸죠. 이렇게 이제 나온 걸, 이게 이제 월세가 160만 원이고 이제 보증금이 14억 원이니까 이 보증금을 월세로 이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에 보시면, 네이버에 월세 전환율이라고 검색하면 이제 전세를 월세로, 그리고 월세를 전세로, 이렇게 이제 전환율을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이때 이제 전환율에 이제 적용되는 그 비중은 보증금의 2.5%. 그러니까 14억 원에 2.5%를 계산하면은 약 3,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나누기 12로 계산하면은 월세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300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러면 보증금 14억에 대한 월세 300만 원과 보증금 14억에 대한 월세 300만 원과 월세 160만 원을 더하게 되면은 총 460만 원의 월세가 계산됩니다. 460만 원의 이제 월세를 전용 면적,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면적 18평으로 이제 나누면 평당 가격은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왜 이제 전용 면적으로 나눴냐? 쪽방촌 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용 면적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내가 돈 내고 사용해서 누워 있는 그 공간만큼을 그냥 그 주거 비용을 그대로 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비교를 위해서는 전용 면적으로 이제 나누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전용 면적으로 이제 나눴거든요. 실제로 이제 공용 면적까지 포함한 26평으로 나누게 되면은 평당 가격은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26평으로 나눴다. 26평으로 나누면 약 17만 원이 좀 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쪽방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한남 더위를 살 수 있다는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니까 뭐 한남 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싸게 잡아 평당 월세를 한 25만 원 정도 계산하고,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가로 140, 세로 220cm를 평수로 환산하면 0.54평 정도 되거든요. 실제 여기 쪽방촌 이제 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사진을 보시면은 한 30평 정도 공간, 30평짜리 이제 공간에 가벽을 설치해서 17개의 이제 쪽방을 만든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벽을 세웠으니까 뭐 벽간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난방이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정말로 어렵겠죠.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좁은 공간을 월세 이제 25만, 선세 25만 원을 내야 한 달을 거주할 수 있는데, 한 평 기준으로 따지면 약 38만 원 정도 이제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0.54평이 4평에 월 25만 원에 월세를 내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한 평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계산이 38만 원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면적당 비용으로 따지면은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서울역 영등포에 이제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데, 뭐 이분들이 이제 내고 있는 주 수입은 아마 기초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비 이런 것들로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이제 국가에서 보장이 되거든요. 그 비용과 뭐 본인이 이제 일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상당수의 분들이 이제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신용상의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이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쪽방촌에 이제 모여 살게 되는데, 어, 요렇게 이제 계산한 주거 비용을 쪽방촌 거주 이제 그 한남더위를 들어갈 수 있는 월세하고 비교해 보니까, 쪽방촌 거주자 18명이 돈을 모으면 한남더위를 이제 월세를 살 수 있습니다. 공과금까지 낸다 그래도 한 20명 정도의 이제 주거 비용을 모으면은 한남더위에서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 주거까지 가능한 거죠. 한남더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의 웬만한 살만한 아파트의 보증금 일부만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쪽방촌 거주자 몇몇 그 거주 비용을 몇몇 모아가지고 그럴듯한 이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주거 환경에 뭐 주거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쪽방촌 환경을 개선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뭐 몇 명이 돈을 모아서 함께 이제 공유주택이나 쉐어하우스나 이런 형식의 이제 어떤 주택을 제공한다 그러면, 뭐 비용 대비 아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그 KBS 추정 60분 빈곤 비즈니스라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제 이제 컨텐츠를 기획했거든요. 근데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정말 비참합니다. 말이 월세지 벽에는 곰팡이가 쓸어 있고, 거기 출연 그 인터뷰하신 한 분은 비가 새는 방에 이제 살고 있어가지고 비 오는 날엔 이불 밑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물이 흥건한 집에서 이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에어컨 없이 이제 여름을 나야 되는 건 물론이고, 난방이 되지 않아서 방에 뭐 말 그대로 이제 방이지만 바람만 막혀 있지 바깥 온도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방에서 웅크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겨울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돈이 없어서 감내해야 되는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뭐 주거 비용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하다못해 대출을 쓴다 해도 대출 금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유리하면 더 유리하지, 돈이 적은 사람들이 절대로 유리하지 않거든요. 저축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해야 할 때도 이자는 돈을 더 많이 넣을수록 이자는 또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수록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인 거죠. 지금 쪽방촌 관련돼 갖고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각 정권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 환경을 어떻게 이제 개선시켜주고 거기에 도배장판을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도배장판을 하고 거기에 수를 해주고 하면은 거기에 쪽방촌에 거주하는 분을 위한 정책인 건지, 쪽방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 건물주를 위한 정책인 건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요 콘텐츠를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주거비 지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돈으로만 지원하는 그걸 넘어서 이분들이 정말로 거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솔루션까지 이제 함께 찾아준다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